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확인설명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미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이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오비 조영준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가 마치 공인중개사로부터 모두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면서 좀 더 안전한 거래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확인설명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뜨겁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확인설명서를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에 개정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정확한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문제는 확인설명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지 미리 알고 계셔야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바뀌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어쩌면 확인설명서 하나 작성하는데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씩 걸릴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개정안 무엇이 바뀌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끝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확인설명서는 크게 3가지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임대차 정보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임대인의 정보, 미납세금이나 확정일자 같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강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전입세대 열납 내역,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같은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 설명하도록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비에 대한 설명 의무가 구체화될 텐데요. 지금도 이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은 표시 광고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확인설명서 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실제 관리 비용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부과하는지, 관리 규약 등에 따라 부과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질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장 안내자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지 확인 설명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요. 최근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현장 안내, 서무 등을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시행규칙 확인설명 서식에 현장 안내자를 체크하고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였을 경우 고지 여부를 확인 설명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중개보조원 업무 범위 및 신분 고지 의무 설명란을 신설할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3가지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되게 될 확인설명서 서식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었죠.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 의무 신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확인설명서, 주거용 확인설명서의 내용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확인설명 자료에 보면요, 그동안 없었던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같은 서류들이 추가로 확인 설명하도록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임대차 확인 사항에 보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최우선 변제금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일일이 확인해서 확인 설명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아졌는데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 임차인에 대한 권고사항,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신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 등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읽어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임대차 확인 설명 사항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3. 임대차 확인사항, 바로 이 부분이죠. 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이라고 되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이 항목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확인 설명서가 이제 시뻘겋게 물들 것 같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개정된 확인 설명서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매물 접수를 받을 때는 개정된 확인 설명서에 맞춰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서 관련된 근거 자료를 요구하셔야 한다는 사실, 이 점을 설명드리려고 사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확인 설명서, 안 그래도 지난번 편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토지대장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었다. 과태료 250만 부과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거와 더불어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각별히 챙기지 않으면 이 역시 또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일정 기간 동안은 지도나 계도를 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도나 계도를 안 할 수도 있고 바로 과태료 부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꼭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이 확인 설명의 의무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표시 광고할 때 관리비에 관련된 규정을 넣어서 표시 광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9월 21일자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할 거, 표시 광고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확인 설명서가 개정되면 추가로 확인 설명서에서도 관리비에 관련된 설명 의무가 신설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에 관한 사항이 늘어나게 되고요. 경비실에서 관리하는지 관리비에 관련된 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표시 광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10만 원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고 10만 원이 이상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고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중요한 건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관련된 부분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관련된 내용을 채워 넣어 주어야 한다라는 점, 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중개보조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중개보조원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러저러한 문제들 많이 일으켜 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확인 설명 의무가 신설이 됐는데요. 자, 이 부분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개보조원이 챙기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련된 부분을 챙겨야 한다. 그러면서 14번 현장 안내에 대한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안내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장 안내자는 중개보조원이고, 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했는지 미고지했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장 안내를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때는 자기가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고 현장 안내를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칫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명찰을 폐용할 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명찰을 폐용하면서 내가 중개보조원임을 언제든 고객들에게 상시 알릴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그래야 깜빡하고 설명 안 하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 부분 체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네요.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법 제18조의 4에 따라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중개보조원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다음 편에 중개보조원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영상도 꼭 한번 챙겨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확인설명서 개정안이 의견 청취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특별하게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사실상 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확인설명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미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이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 해봤나요? 확인 설명서 이렇게 작성한다고 진짜 전세 사기 예방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세 사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됨으로써 권리 분석, 선순위 임차 내역 확인, 국세지방세 미납 내역 확인 등을 통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지역이 전세 사기의 대부분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죠. 특히나 매매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세 가격이 역전해버리는 문제들도 역시 전세 사기의 문제의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안전한 거래였다가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서 사실상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세 사기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사기라는 이 표현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는 전세 사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마치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전세 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전히 다수의 거래에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시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선순위 임차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중개사에겐 없어요. 그냥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알려줄 뿐이고요. 또는 확인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라고 알려줄 뿐이지, 이거를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을 수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세 사고의 문제로 경매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경매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호실로 인정이 되잖아요.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패에 나와 있는 호실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완벽하게 거래에 있어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건축물 현황도를 매 계약마다 갖고 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인중개사의 권리 부분은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에 이러한 확인설명서의 개정으로 과연 전세사기 얼마나 예방될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더 많은 전세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 당국의 부동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인중개사에게 무언가 의무를 부과할 때는 개인적으로 권리도 함께 부여해주는 이러한 현명한 정책을 좀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 자체도 더 투명해지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확인설명서 개정되는 내용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확인설명서는 이번에 개정이 될 거예요. 많은 부분이 바뀔 겁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미리 아시고 매물을 접수받을 때, 중개 의뢰를 접수받을 때부터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현명한 우리 시청자 공인중개사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